안녕하세요. 이 부장이 만난 소중한 사람. 시간에 감사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 하는데요. 먼저 소개부터 오늘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영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무소속의 김진용입니다. 저는 영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무소속의 김진용입니다. 저는 고시 합격 이후에 줄곧 인천시에서 이렇게 행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무원에서부터 출발해서 인천시에서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교육지원 담당관을 역임을 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획조정본부장, 차장, 청장을 5대 7대에 걸쳐서 2번 이렇게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인천의 미래를 그려오는데 지난 30년을 일해왔다. 이것을 말씀을 드려가면서 특히나 그 중에서도 송도의 개발과 국제도시 건설에 온 힘을 쏟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청장님, 어떻게 해서 이제 출마하게 되시는지 그 배경이나 동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출마하게 되셨죠? 동기가? 네, 경제자유구역 청장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보람 있고 또 나 자아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보람 있고 뜻있는 길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경제자유구역 청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이제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이제 3년 임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반 정도가 지났죠. 그리고 반이 남았었는데 이제 그것을 그럼 반 남았으면 그걸 마치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제가 또 다른 길을 모색을 해서 이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송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 송도의 발전을 위해서 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주민의 신임을 받으면 4년, 8년 이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됐고요. 두 번째 동기라고 하면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것, 송도의 개발과 발전에 대한 그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도가 높으면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청장이나 혹은 시장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국가 정책과 입법 이거를 다루는 사람이 좀 되고 싶었다. 그래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또 최근 근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좀 한 가지 안 좋은 것이 이렇게 취침 시간, 그다음에 수면 시간, 기상 시간, 이게 좀 불규칙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한 5시 반, 5시 정도에 깨고요. 잠깐 여기 휴식을 또 다시 취했다가 6시부터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길거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역에서 퇴근 인사를 이렇게 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오전에 길거리 인사가 끝나면은 이제 캠프로 돌아와서 그날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점검하고 아침 회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점심 때는 점심 인사, 그다음에 오후에도 이제 여러 손님들을 맞이하고 또 방문객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민원도 받고 또 길거리 인사도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상가 등을 돌면서 면대면 그러한 접촉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늘 바쁘게 살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홍보 마케팅이 중요한데 SNS나 이런 홍보나 그 다음에 비전, 앞으로 청장 공약 같은 걸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길거리 인사라든지 기타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면대면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자기의 홍보를 하는 것은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등등을 이제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언론 활동 이 부분이 좀 이제 취약했었는데 그 부분을 더욱더 강화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송도에는 그 카페가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그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많이 소통을 해왔고 또 단톡방, 그다음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저의 입장을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이제 저의 공약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송도의 오늘을 만들어 온 사람으로서 송도의 내일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공약으로 담기게 되는데요. 첫째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송도 지금 분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송도를 끌어갈 그 행정의 그 주체 기관으로서 그 기관을 어떠한 법적인 형태로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이는 이제 단지 분구를 해서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송도구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매우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그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데 송도구가 이제 분구가 돼서 있으면요, 송도에서는 경제자유구청이 거의 모든 것을 하고요. 송도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이제 이런 주민등록, 호적, 그다음에 청소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소도로와 소공원 이런 정도 굉장히 제한적인 일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 허가를 낸다든지, 도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매립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들은 전부 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그 행정기관의 형태를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냐,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과 그 다음에 송도구의 그런 기능을 통합하는 특별자치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이 자치구도 지금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위주로 이렇게 과세를 하거든요. 징수를 하는데 그걸 넘어서 지금 시세로 되어 있는 그 취득세를 이제 송도 특별자치구에서 그 재원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게 특별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특별법 형태로 해서 특별자치구로 만들어야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해 가면서 경제특구로서의 그러한 지위와 기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 그래야만이 송도가 국제도시로서의 그 명실상부한 그 면모를 갖춰 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공약으로서는 저는 글로벌 교육 도시를 내걸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각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송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느냐,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사람에 있어서는 삼강오륜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벼리와 같은 것, 삼강과 같은 것이 뭐냐? 이 벼리와 같은 것이 바로 교육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육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교육 시설과 제도가. 그래야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 또 세계에서 그 인재들이 몰려듭니다. 현재도 우리 체두익 스쿨에는 분당과 일산과 강남과 목동에서 이렇게 다 유학을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과학, 예술, 영재 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그 세계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 송도로 오고, 그래서 송도에서 자란 그런 인재들을 찾아서 기업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도시개발에 있어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학교와 연구소와
그런 연구원들, 그 다음에 그 엔지니어들, 과학 기술자, 이러한 인재들이 우리 송도로 몰려들어서 송도가 그 명실상부한 그러한 첨단 산업과 비즈니스의 중심 도시가 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입체형 교통 체계 구축을 내걸었습니다. 우선 지하부터 살펴볼까요? 지하는 이제 우리가 GTX가 이제 착공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GTX가 지금 이제 서울에서 우리가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7분에 간다, 30분대로 간다, 이거에 지금 치중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우리 송도를 찾아오는, 그래서 송도의 저녁 노을과 송도의 그 어떤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을 찾아서 즐길거리 이런 것을 찾아서 송도에 오는 송도의 관광 도시, 관광 명품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강남으로 가는 강남 교통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하철이 서울역을 통해서 청량리로 해서 마사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통 체계를 부천까지 가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GTX D 노선과 만납니다. 그러니까 김포에서 오는 그 GTX D가 부천 종합경기장을 통과를 해서 강남, 그 다음에 하남시까지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 직결행, 강남 직결행을 만들어야 된다. GTX B 노선은 송도에서 출발해서 서울역 쪽으로 빠지는 것도 있지만은 이 부천에서 그 강남 방향으로 직결 노선을 놓아서 강남에 대한 교통 수요, 특히나 이제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그런 교통 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직결 노선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송도를 관광이라든지 방문,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송도를 찾은 사람들이 송도에서 GTX-B 종착역에서 내렸을 때에 원하는 곳에 직접적으로 또 빠르게 편리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팔자 트램 노선을 놓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확보해서 이제 자유롭게 흐르는, 물과 같이 자유롭게 흐르는 그러한 그 교통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제 M버스를 비롯해서 광역버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광역버스도 이제 준공영제를 되어가면서 보다 많은 이제 다양한 노선과 그 다음에 편수를 좀 늘려서 배차 간격을 좀 좁혀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이렇게 재원이 다 필요하죠. 그런 재원들을 적정하게 확보를 하는 것, 그것을 어디에서 마련해야 되냐? 일단은 송도에서 이 송도 특별회계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에서 이 마을버스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41번, 42번에서 그 순환버스가 있는데, 이런 순환버스들을 좀 더 촘촘하게 교통수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을버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송도가 예전에 구송도, 예전에는 그 대우 자판부지, 그 다음에 송도 유원지 일대 한 80만 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교통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교통이 아주 그 정체가 돼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큰 교통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송도를, 다시 말씀드려서 송도 유원지 일대 80만 평을 개발할 때에 입체형 교통 체계망을 그때부터 갖춰야 된다. 그래서 도로도 지하로 해서 논스톱으로 가급적 다 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거리에서 정차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신호를 대기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그 수많은 교통 수요를 다 감당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교통 체증이 아주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과감하게 그런 교통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트램 노선도 말이죠. 송도 내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이제 부평에서 제물포 이제 역까지 제물포를 통해서 지금 제물포항 그런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얘기되는 것이 이제 뭐 트램이고 한데 이 트램은 지금 현재 부송도와 송도 국제도시와의 그 경계 그 라인에 한번 까는 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느끼고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쪽의 그 교통 수요를 지금 현재 6809 호수 이쪽 부분에서 암도를 거쳐서 송도, 구성도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모노레일이 우리가 이제 은하 모노레일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우리 인천 분들한테 트라우마가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도쿄의 시월드라든지 그 디즈니랜드 이렇게 보면은 그 모노레일이 아주 잘 이렇게 갖춰져 있죠. 그래서 그런 모노레일들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도시 내에서 그 짧은 거리들을 왔다 갔다 편리하게 하는데 그 교통 수요를 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노레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UAM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번 에어 모빌리티는 도심 항공의 그런 드론 택시를 비롯해서 이제 공중에서 이동 수단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공항이라든지 기타 작은 섬들을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신속하게 이동하고자 할 때 이런 교통 수요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드론의 그 기술이 발달이 이루어지면 그런 버티컬 보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교통 수요를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해상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바다를 낀 그 바다의 해운, 그다음에 크루즈, 그다음에 요트 이런 부분들을 레저와 스포츠 이것을 함께 그러한 그 시설들을 갖추어가면서 이동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하게 이런 교통 수단과 교통 체계망을 갖추는 것을 입체형 교통 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 인천 경제재역 청장님으로 되신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단기 이렇게 승진하신 그 비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 예. 어차피 편집할 거니까요. 예. 예, 제가 1996년 4월 1일에 이제 제가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첫 발을 디딘 거죠. 그리고서 2017년 9월 27일에 제가 이제 관리관 경제자유구역 청장이 됐으니까 21년 만에 이제 사무관에서 관리관 국민선치 고직에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이렇게 뒤돌이켜 보니까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개선을 해준 걸 보니까 21년 만에 이제 관리관을 다른 게 이제 최단기간이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사무원에서 시작해서 인천시에서는 이제 뭐 관리관까지 다른 사람들이 또 많지 않아요.
몇 사람 안 되는데 좀 그렇게 되돌이켜 보면 행운인 것 같아. 그게 이제 겸손해서 행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기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연찮게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준비를 늘 하고 있고 대기를 해야 되고 그러겠지만은 또 그런 길이 열리는 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이 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제가 지나온 그 이력을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청장은 이제 5대를 2017년에 또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52, 3세에 이제 경제자유구역 청장을 처음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2022년도에 또 이제 경제자유구역 청장을 또 하게 됐죠. 그래서 그전에는 물론 이제 기획조정본부장도 했고 차장도 했고, 차장도 사실은 뭐 짧게 했지만은 차장도 2번 했어요. 차장도 2번 했고 청장도 2번 했는데, 아무튼 이 송도와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과 인연을 맺어가면서 아무튼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 이것을 무한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장님이 생각하는 그 행복이 뭔지 인생 좌우명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행복을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일과 함께 일 속에서 일을 통하여 그 행복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노동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도 어렵지만은 일이 없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과 행복은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늘 충서를 이렇게 예를 들고 싶습니다. 충서는 이제 충은 진기지심, 자기를 다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용서한다 할 때 서자죠. 서는 축이급인, 나를 미루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한테는 최선을 다하고 또 남을 이해할 때는 나의 입장을 이렇게 반추해 보아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도 자아를 완성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한 대인 관계도 원만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